네, 반갑습니다. 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자, 즐거운 연휴의 시작이죠. 자, 2월달 한 달 동안 참 고생들 많으셨을 텐데요. 자, 2월달에는 어떠한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자, 이 수급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월달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많이 한 종목이죠. 매수를 많이 한 종목 SK바이오팜이 1등이고요. LG화학이 2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알아볼 거고요. 자, 2월달에 기관들이 매수를 또 많이 한 종목은 S-오일과 롯데케미칼입니다. 기관들은 조금 스마트하게 한 것 같아요. 화학주, 석유 쪽으로 많이 집중됐네요. 자, 그리고 2월달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 이럴 줄 알았죠. 삼성전자와 기아차. 자, 이 6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바이오팜 먼저 알아볼 건데요. 네, SK바이오팜은 최근에 주가 하락이 있었어요. 이제 SK 쪽에서 지분을 매각한다, 블록딜 형식으로 넘어간 게 있었죠.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외국인 매수가 시작이 됩니다. 많이 내려갔다, 이런 인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2월달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 블록딜에 대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여기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이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계속 언급을 좀 해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주가가 상승 그리고 나서 물량이 계속 추리하는 방식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SK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SK가 이제 SK바이오팜의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일정 부분 재원으로 돌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이미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규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보통은 이 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SK가 이제 지분을 팔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주가의 어떤 하락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하락이 지금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이렇게 블록딜을 통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계속 괴롭혔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SK가 지분을 팔 건데 언제 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이런 불안 요소가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가 있겠고, 또 블록딜을 통해서 이제 물량을 받아간 쪽에서는 이제 주식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든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K바이오팜에 대한 어떤 경영권을 넘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경영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로 생각해 본다라면 주가가 현재 시점 대비해서는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났을 경우에 바로 올라간 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블록딜을 진행하고 나면 단기간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보통 대주주가 이렇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부담감은 가지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회복을 해주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일단 단기 급락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과매도 국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현재 시장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미 하락한 그런 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 그 14만 5천원, 15만원대 회복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저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기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요. 일단은 현재 물려 계시는 분들, 손실이 좀 발생해 계시는 분들은요, 기술적 반등을 좀 이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더 빠지지만 않는다라면 일단 좀 버텨볼 만도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과매도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많이 내려왔죠. 지금 단기간에 20%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나와주게 된다라면 13만원에서 13만 5천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아직 물량이 더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나오게 된다라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물량을 계속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또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주가를 이제 추세를 돌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는 불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의견 가져가시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주가 단기 반등 노려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홀딩이 좋겠고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변화를 겪게 되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11만원 정도까지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1만 5천원이 더 낫겠네요. 네, 11만 5천원 정도까지 일단 지지선 확보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위쪽에서는 일단 보유하시면서 단기적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시장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 예상을 통한 그런 보유 관점 유지하시되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 그런 것들은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홀딩 전략만 그리고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LG화학 볼까요? 네. 배터리 관련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들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해서 계속 매수를 해왔고요.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제 주가를 조금 팔아치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뭐 물량을 매수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팔지도 않은 모습인데 주가가 더 많이 내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몰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줬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SK이노베이션하고의 어떤 소송 싸움에서도 이겼는데 왜 자꾸 떨어지나요? 이 부분은 사실 배터리 시장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은 테슬라가 갖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죠. 물론 테슬라가 하락하는 모습이 비트코인과 연결해가지고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로 본다면 그동안 많이 올라온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좀 본다면 국내에서도 LG화학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만원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00만원이 넘어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실 이 LG화학을 보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도 좀 있겠고요. 또 그 이후에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들어오게 됐고 또 이런 중간에 뭐 LG화학을 분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출렁거리고 했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물량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개인들의 물량을 데리고 가는 것이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도 발생했을 테니까 지금 같은 시기를 통해서 약간의 차익 매도를 같이 좀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2월 달에 매수는 많이 들어왔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매도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매수 들어가시기는 굉장히 껄끄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의견은 따로 들기는 좀 어렵겠고요. 대신에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8만원 정도 80만원 정도 수준의 지지선이 일단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하는 모습만 좀 보이게 된다면 80만원대 수준에서 지지를 통한 주가 반등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 보이게 된다거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80만원 이탈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80만원이 이탈하는 수준이 된다면 그 다음번 지지선이 이제 60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61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80만원 위쪽에서는 보유를 하시되 80만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비중을 절반 정도는 축소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LG화학 그 다음에 뭐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잖아요. 아직 그 에너지 솔루션이 그 상장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배터리 그러면 LG화학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이후의 수준은 이제 다음에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배터리와 연결된 부분에서 업황 쪽 개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연결고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만 LG화학의 그 배터리 부분이 분사가 돼서 상장을 하게 된다면 LG화학에 대한 매력도가 더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 LG화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조정 국면을 이용해가지고 비중을 약간씩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배터리 쪽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지만 분사라는 배터리 쪽의 분사라는 포인트가 일단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80만원대 이상에서만 보유하시는 전략 일단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 이제 상위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이에요. 기관들이 이제 이 매수를 아주 스마트하게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좀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석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 지표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인플레를 유발한 것이 석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일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유가 상승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의 상승 국면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상품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제 마진에서의 어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S-오일의 어떤 주가 상승 그 다음에 실적의 호전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 상황이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8만원 정도 수준에서의 지지선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요 8만원 수준 또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만원부터 7만 5천원 수준 매수 의견으로 보시는 것은 좋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일단 약간 이격이 있기 때문에 뭐 횡보든 아래쪽 주정이든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쪽의 가격 즉 8만원대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됐을 때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냥 그대로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업황이라든지 실적 이런 모든 부분들이 괜찮고요. 추세가 또 돌아서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산 종목은 롯데케미칼이에요. 이것도 아주 스마트한 거죠. 뭐라 그럴까요?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가격의 인상, 즉 이것도 인플레이션과 좀 연결될 수가 있겠는데 상품 가격의 인상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화학주들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또 같이 물건 가격의 인상을 통해 가지고 마진율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시점, 즉 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났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부터는 화학주들이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화학주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정유화학 섹터 이렇게 얘기하면 기름을 가지고 뭐 자동차 수요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뽑아내는 각종 수요들이 있잖아요. 뭐 옷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유를 재료로 한 그런 상품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 화학주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화학업종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저는 들어오게 되면 좀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매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20만원대 중반, 초중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에서 26만원 정도 이제 노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매수를 번번이 놓치고 있는데 매수에 대한 의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를 본다면 28만원 정도만 되더라도 조금 이제 그 분할적인 접근이죠. 소량 접근해 놓고 상황을 보면서 추가 매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라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학업종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서 접근하신다면 가격을 조금 깎아줬을 때 그럴 때 노려보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계속 홀딩하시는 것이 일단은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학업종은 당분간은 또는 정유업종도 마찬가지고요. 당분간은 더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 어떻게 보면 매매를 가장 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개인들 종목도 볼게요.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삼성전자 너무 많이 샀죠. 1월달부터도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달에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겠지만 2월달에 많이 산 이유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물량을 이렇게 떠넘겼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 매수한 시점에서 이 물타기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뭐 실적, 뭐 특별 배당 뭐 등등등 좋은 소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종목 자체가 무거워졌다는 이야기죠. 종목 자체가 무거워지게 되면은요, 주가는 일단은 좀 쉬었다 가야 돼요. 이게 주가가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75,000원, 7만원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매수 의견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안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주가가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요, 아래쪽으로 떨구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 포지션 자체가요, 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위에서 팔아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 팔아버리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다 판 시점에서 다시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매도를 계속 하는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버텨버린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여기도 애매해지거든요. 그리고 좋은 종목인데 주가를 팔았다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질책 이런 것들도 원망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자기들도 더 비싸게 사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들이 또 안 좋게 나타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피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매도는 많이 나오지 않겠지만 일단 계속해서 때릴 거예요. 계속해서 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잡아놓고 움직이겠죠.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때려놓고 내려간다 싶으면 다시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수익이 안 나게끔 지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일단 잘 버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왔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딪히게 된다면 주가의 어떤 신뢰도가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점 때 매수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한 15, 20% 가까이 손실이 나오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로 말이죠. 지금 보면은 한 15% 정도 마이너스권 나오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로 마이너스 15%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시장이 다시 회복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삼성전자는 안 올라가고 다른 중소형들은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씩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딱 들게 되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손실이 나온 시점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이런 종목군들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를 일단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 빚내서 투자하시거나 그런 분들 이제 부담이 꼭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그냥 다 보유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조정을 많이 받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직전 고점 넘어가게 되고 좋은 흐름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좀 버텨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냥 홀딩 유지 계속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같은 부분들은 위에서 들어가긴 껄끄러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75,000원이나 7만원 구간 요 정도 구간이라면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보는 건 괜찮겠다. 즉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매수를 고민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매수를 들어가시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약간의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이런 실현 구간 잘 버텨서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근데 애플카 이슈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된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지금에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냥 틈틈이 말씀드리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75,000원 구간이 오면 일단 지지선에 대한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근데 반등에 대한 어떤 재료가 부족했죠. 근데 6일날, 금요일날 나온 뉴스를 보면은, 뭐,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애플과의 어떤 협력 관계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애플카 다시 한댄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부분들은 확실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공시에서 애플과 협력하지 않겠다,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공시를 다시 뒤집어 가지고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반등이 나가는 시점들을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식적으로 공시가 나온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뭐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자리는 일단은 관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도 같은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내려온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 뭐 이런
불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내려오기 전에 매도를 하셨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런 위쪽 자리 87,000원대 뭐 이런 자리에서 매도 의견을 들었을 때 그때 매도하셨으면 괜찮은데 지금까지 매도를 안 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 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다시 애플카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하더라도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일 수도 있겠고요. 정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61선 지지 먼저 확인하고요. 5일선, 21선 그 다음에 포인트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황 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기술적 반등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요. 신규 매수는 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좋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이 더 개선되면 그럴 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2월달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 SK바이오팜, LG화학 말씀드렸고요. 기관 매수 종목은 S51과 롯데케미칼, 개인들의 매수 종목은 삼성전자와 기아차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2월달에는 기관들이 가장 매매를 잘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